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문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저는 김건희 여사 외교내조가 기억에 남아요. 적군빈 조종을 가진 해외 정상이에요. 우연히 만났다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졌대요. I buy this American pi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특별 기획방송 포인트 오브 뷰 다국적 시점 2023 대한민국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혜선입니다. 2023년 개면연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방송인데요. 쉼없이 발빠르게 뛰어다니는 토끼처럼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외교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었다는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발빠른 외교로 평가되는 2023년이었는데요. 수많은 이 외신에서도 주목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리얼한 이 국외의 반응을 함께 들어볼 수 있도록 자칭, 타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 외국인 패널단을 모시고 외국인이 바라본 우리나라의 외교 활약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한 분 한 분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소피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Bonjour à tous, c'est Robin.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 데야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박수도 좀 치고 이러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온 리아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테리스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온 에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다리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더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전문적인 외교 지식으로 정말 대화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분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장성호 교수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떻게 또 한국을 오시게 됐고 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번엔 이쪽부터 갈까요? 아니, 뭐, 네. 저는 비행기 타고 왔죠. 아니, 한국 들어온 지 이제 14년 됐는데, 어렸을 때 사실도 한국에 잠깐 살았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은 좀 방송 활동 조금 하면서, 뭐, 여수신의 고향, 한국 기행, 뭐, 이런 거도 나오면서 식당 준비 중이에요, 지금. 식당을 준비 중이에요? 그쵸. 메뉴는 뭘로? 샤케티리라고, 그리고 와인 비스트로인데, 그러니까 수제 햄, 수제 소시지, 와인 안주, 그런 주로 음식. 예. 맛있겠네요. 아직 놀러 오세요. 되면 초대해주세요. 꼭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에라씨. 저는 처음에 펜팔동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한국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중3 때 홈스테이 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 딱 느꼈어요. 나는 여기 유학해야겠다. 그래서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어요. 그럼 몇 년 되신 거예요? 거의 10년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랑 뭐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가워요. 느낌이 조금 있으세요? 테라스 씨는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한국인 유학생들 이제 몇 명이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교환학생으로 한번 오게 됐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아서 그냥 그때부터 쭉 있었어요. 한 12년? 13년쯤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배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조그매.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요. 리아나 씨는? 원래 교환 학생으로 왔는데 네. 관심이 많이 있어서 사는 것도 좋아서 다시 이사했어요. 3년 반 전에? 네. 3년 반 됐다고요? 한국에 온 지? 네. 근데 한국말 이렇게 잘해요? 그냥 좀 잘하시는데. 연습해야 돼요. 그냥 잘하시네요. 지금은 모델을 하는 중이에요. 네. 네. 로빈 씨. 저는 지금은 뭐 배우 활동하고 있지만 제가 2010년도에 교수님 건국대학교 때 건국대학교에 제가 교환학생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1년 살다가 다시 프랑스 갔는데 너무 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2012년도에 그냥 뭐 계획 없이 그냥 한번 여기 한국에 살자 이렇게 뭐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는 쭉
살았어요. 그래서 12년이 됐죠, 이제. 그렇군요. 네. 소피아 씨? 저는 여기서 처음 봤을 때 여행을 왔어요. 그때는 2018년이었어요. 그때부터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바르게 그렇게 크게 되었고, 그 다음 년에 이사하고,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서울로 이사했어요. 지금 모델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술가 되고 싶어요. 예. 네. 이렇게 6분은 한국을 잘 알고 또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자, 그럼 오늘 장성호 교수님과 대한 외국인 패널단이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UAE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 노련한 정상외교. 지난 12월 네덜란드를 끝으로 2023년 1년간의 길었던 정상회담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정상회담, 국빈, 한미동맹 등 한국의 외교 행사 및 주요 성과에 외신의 이목이 주목됐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이라 표현. 영국 로이터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을 맞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상 외교의 빛나는 성과. 쉴 틈 없이 발빠르게 뛰어 만들어낸 적극적인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네, 2023년 개면년 정말 토끼처럼 쉴 틈 없이 발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과를 이룩한 부지런한 한 해였는데 다가올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외교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지난해의 결과를 한번 우리가 복기해 보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에 남는 외교 이벤트들이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올해 가장 첫 번째 정상회담이 기억에 남습니다. 2023년 첫 순방지로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모하메드 대통령하고 환담을 나눴잖아요.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이유가 뭘까요? 앵커님? 그 우리나라 세일즈 외교 아니었습니까? 세일즈 외교도 있고 오일몬이라고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지만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1월 15일 날 방문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그래서 세일즈 외교 그리고 1등 영업사원이라는 그런 뭐 호칭하고 평가도 들으면서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이제 순방을 했는데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국빈 방문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2의 중동분 그리고 여기에는 바라카 원전을 이제 방문을 했고 그리고 이때 100명 정도의 경제 사절단이 같이 따라갔습니다. 방문 이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의 지원과 개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이제 원전 그리고 이제 방위산업, 방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래서 전략적 동반적 관계로 앞으로 계속 국제사회에서 아주 친한 동맹국가처럼 그렇게 지내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첫 방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수많은 나라와의 정상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창출해냈는데 인상 깊은 성과를 낸 정상회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12년 만에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이 바로 그건데 일본 내에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어땠습니까? 일본에서는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느냐 네 질문에 따라 64%가 기대한다고 답을 했어요.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에리나 씨가 기억하는 방일 일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 외교내조가 왜 기억에 남아요. 그 건축가 안도 타다오 씨 만남도 그렇고 그리고 유포 여사와 화과자 만들기도 그렇고 한국 일본 문화 교류가 목이 좋았어요. 네, 문화 교류가 많았던 일정이었는데 에리나 씨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케이팝 문화가 일본에서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유학 왔을 때는 친구들이 아직 한국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가 이제는 진짜 엄청 많이 여행도 오고 케이팝, 케이푸드 정말 좋아합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정상회담 강행군. 지난 5월에는 유독 많은 일정이 있었는데요. 다리오 씨, 한독 정상회담도 5월에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5월 22일 날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제 방한을 하셨는데 13년 만에 사실 독일 총리가 한국에 방문을 하신 거였어요, 사실. 그 전에는 2010년 12월 앙게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G20 그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제 한국 찾아오셨는데 한독 양국 간 고려가 개시된 지 지금 140년 주년 됐고요. 한국의 그 바덕 60년 주년이 이제 되어가면서 그 방한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깊은 네, 시간이었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그 바덕 60년 된 게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파독 간호사셨다고 그렇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좀 특별한 곳인데요. 그렇군요. 네, 저도- 아무래도 맞아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이런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제 머나먼 이 독일로 건너가서 교민 1세대를 형성한 여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950년대부터 1976년 이 간호사의 독일 파견이 공식적으로 이 중단될 때까지 한국 여성 11,000여 명이 서독으로 이주를 했고 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독일에서도 정착을 해서 간호사로 일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무료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의사, 교수, 예술인, 외교관 뭐 이렇게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리오 씨가 태어났어요. 어머님께서 독일에서 아버지를 만나신 거죠? 맞아요. 사실 커피점에서 우연히 만났다는데 첫눈에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아직도 행복하게 네,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 다리오 씨는 이 한독의 화합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어머니 또 아버지의 금슬만큼 한독의 관계도 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에 진행된 이 정상회담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요. 바로 소피아 씨. 한 EU 정상회담도 5월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제 국국인 이탈리아가 포함된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 5월 달에 진행됐어요. 그리고 10일 달도 다시 한 번 더 이탈리아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죠. 5월 EU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주제가 어떤 게 화두였습니까? 그 EU는 뭐 자유롭고 평화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제 지지하고 우리 정상회담의 목적이 뭐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 균형이라든가 북한의 핵 확장 전략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뭐 여러 가지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방위산업이고 그리고 뭐 수소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비슷합니다. 정상회담의 여러 가지 그것은 지금 시대가 AI 시대고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업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에는 한 이탈리아만 따로 이 정상회담이 한번 진행되지 않았었으니까 네. 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주로 다뤄졌을까요?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같은 편이 돼서 대처를 하자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없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협력해서 대처를 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이른다고 보고 특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소 및 AI 산업협력 MOU 그리고 우주협력 MOU 그리고 물리분야 협력 MOU 그래서 3건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국빈 방문을 하면 공식 만찬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인상적인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요, 소피아? 네, 맞아요. 마타렐라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 한국을 국빈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조선스럽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하는 초록, 밝은 하얀색으로 꽃찬씨 사용해 반격했고요. 그리고 만찬으로 버섯 잡채, 갈비찜도 등 한식 메뉴 제공, 오미자로 만든 컴베주와 이탈리아산 와인으로 우정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이탈리아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네, 제 생각은 특히 비슷한 성격, 네.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비슷한 음식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태리 음식이 특히 어떤 게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육회가 있고, 아, 육회? 네, 어. 찬찜, 매운 컵 찬찜도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피자,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엄청 많이 먹잖아요. 예.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를 지구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나라가 서로 비슷한 문화들의 공통점이 조금씩 있고 이렇습니다. 예, 문득 떠오른 이색 조합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윤 대통령과 뉴진스의 공통점 아십니까? 뉴진스. 네. 그 뉴진스. 네. 로빈 씨가 의외라는 듯 뉴진스. 국적. 굽습니까? 노래 잘한다. 네? 노래 잘하는 거. 아, 노래 잘하는 거? 아, 노래 잘하는 거? 정답은 알고 있어요. 네. 바로 말해도 되나요? 네네. 그게 그 미국 뉴욕 타임즈가 뽑은 올해 가장 스타일리시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것 때문에? 뉴진스 하면 뭐 그야말로 올 한 해 정말 핫했던. 그렇죠. 스타일리시라는 말과도 정말 잘 뉴진스는 어울리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네. 그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으로 그 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윤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그때 그 백악관 그 만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네. 불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됐었고 그 보답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기타를 이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악은 만국 공용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지 않아도 노래 하나로도 이게 마음이 조금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양국의 좀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이 미국 대표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노래를 잘 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테레스 씨. 그냥 취미로 좋아하긴 해요. 그럼 저희 한 곡 한번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래. 박수 한번 칠까요? Let's go. 아까 얘기가 나와서 그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살짝 불러보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주세요. Bye bye Miss American Pie, rode the Chevy to the levee, but the levee was dry. And good old girls and take a whiskey and ride, saying this will be the day that I die. 예, 여기까지. 아니, 여기가 막 울리네. 또 갑자기 시키시면. 너무 잘하시는데요? 갑자기 시킬 걸 안 것 같은. 이미? 아주 훌륭한 솜씨입니다. 정말 기타를 선물하고 싶을 정도로. 주세요. 노래를. 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이 정상회담 일정이 있는데요. 바로 국빈 방문과 함께 이루어진 한영 정상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초청의 첫 국빈이었죠? 리아나 씨? 네, 맞아요. 그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첫 국빈 초청을 받은 해외 정상이에요. 왕실과의 국빈 일정을 성대하게 보낸 후 그 정상회담이 진행됐죠. 네, 한영 수교 140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멋진 환영을 해줬어요. 네, 맞아요. 특히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그 황금 마차를 탔어요. 맞습니다. 이 극진한 환대만큼 양국 모두 이 만족할 정상회담이 되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한영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협의가 됐었죠, 교수님? 순핵 총리랑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해서 초점은 이제 군사적인 것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군사적인 것이 이루어지고 영국은 주로 무역 투자 쪽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이 영국의 신규 투자를 34조 원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투자가 되면 그만큼 다시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그리고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착수해서 MOU를 체결을 했고 특히 이제 고숙련 일자리가 1,500개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5조 원 정도의 교역이 기대되는 그런 정상회담의 성과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거뒀습니다. 네, 또 이 영국 정상회담 뒤에는 바로 이어서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로빈 씨. 네, 맞아요. 11월 24일이었죠. 그래서 6월에 파리 에리제 공원에서 열린 한 프랑스 정상회담이어서 5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은 진행이 됐었죠. 예. 로빈 씨는 이번 한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까? 그 윤 대통령님이 프랑스를 대한민국의 오래 친구이자 진정한 후방국이라고 강조를 하셨을 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사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2010년도에 그 처음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뭐 13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 뭐 고향을 살아가지만 한국은 제 2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런 말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너무 인상이 깊었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국 사랑하는 만큼 계속 한국이랑 프랑스랑 좀 더 계속 관계를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로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계신 이 다른 패널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정상 외교를 펼친 만큼 얻은 성과들이 정말 대단한데요. 못 다나눈 정상회담 이야기들이 좀 더 많지만 마지막으로 2023년 마지막 국외 일정이 진행된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12월 15일 3박 5일 네덜란드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했죠. 그리고 영국, 프랑스 순방에 이은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유럽 중심 국가들과 전략적 공조와 첨단 기술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아랍에미레이트부터 시작한 올 정상회담이 이제 네덜란드를 해서 올해 이제 마지막 정상회담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방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타결을 하고 특히 이제 공급망, 원자력, 무탄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총 32건의 문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결국은 외교라든가 정상회담은 문서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 요즘 뭐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MOU가 체결되어 한 네덜란드 간의 반도체 동맹이 구축되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양국의 외교적 관계가 깊어진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1961년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 최초로 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했던 만큼 아주 큰 성과를 이뤄낸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네, 다양한 외교 성과를 쌓았던 2023년을 발판 삼아서 2024년에는 한층 더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